오늘은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월요일입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광복절 특사 얘기 먼저 한번 해보죠. 네. 교수님, 제가 원래 첫 질문에 이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될까요?라고 여쭤보려다가 아무래도 이 뭐 대통령은 뭐 이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네.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인데 이 조국 전 대표 사면하는 게 과연 옳습니까? 글쎄요. 보통은 정권 초기에 생계형 사범들 사면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예. 첫 사면부터 사실은 정치권 인사가 포함되는 게 맞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소위 여권 내부에서도 생계형 사면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긴 했지만 조국 전 대표나 뭐 윤미향 전 의원이나 여권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표적 수사, 과잉 수사, 검찰 개혁의 희생양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소위 내란 특검 그리고 검찰의 개혁 이런 변화를 주장하는 여권 내부의 목소리가 조국 전 대표 부부 그리고 윤미향 의원에 대한 사면 복권은 필수 불가결이다. 이런 이제 흐름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론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곳저곳에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 그러면은 뭐 사면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겠네요. 이게 비판의 가능성과 이분들에 대한 사면의 가치 이거 아마 두 개 다를 놓고 비교를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 3년간 사실은 이제 조국 부부에 대해서 검찰 개혁의 희생양이고 또 표적 수사, 과잉 수사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들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검찰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표적 수사, 과잉 수사 받은 대상자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본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검찰이 뭔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시그널은 분명히 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그리고 북불리기, 먼지 털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제 시그널을 보여주고 싶을 텐데 만약에 여론이 좀 상당히 뭐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높다. 예. 그랬다라면은 아마 고민을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여론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면 예. 돌파. 지금 이제 뭐 연말 얘기도 나오는데 예. 근데 연말에 가면은 그때는 뭐 반대하는 목소리가 줄어들겠냐.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에서 조국 전 대표나 뭐 윤미향 전 의원이나 이분들 비판하는 목소리 똑같이 또 나올 텐데 예. 그때는 오히려 더 장악력이나 지지율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차라리 지금 하는 게 낫다. 이런 이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교수님, 약간 그 검찰의 과잉 수사, 정치 검찰의 희생양으로 이제 조국 전 대표를 이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뭐 검찰 개혁의 어떤 빌드업 차원에서 이번에 일단 조국 전 대표 사면해주고 그런 분위기 기세 몰아서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뭐 추석 전에 검찰 개혁 마무리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큰 틀에서. 사실은 뭐 조국 전 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큰 빚진 게 없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꼭 뭐 첫 사면에서 이들을 사면 복권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계가 민생이 우선이고 예. 경제가 우선인데 꼭 첫 사면부터 이거 해야 되느냐. 그런 논란 굳이 살 필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연말이나 연초에 그러면은 형기를 절반 정도 타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명분도 그러면 있고요. 좀 더 자연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일까라고 한다고 보면은 예. 개혁 드라이브 뭔가 빨리 소위 검찰 개혁을 빨리 분위기 이제 뭐랄까요 완결 짓겠다. 뭐 이런 어떤 여권 내의 흐름과 떨어져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아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했다고 하잖아요. 네.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의 빚이 많은 겁니까 이거?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여권 전반적으로
사실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사모펀드에 대한 개입 논란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사모펀드 개입이 무죄가 나는 혐의가 크게 없다라는 게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검찰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 또는 검찰의 과잉 수사 뭐 이런 부분들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게 뭐 이건 여권 내부만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권 지층에서 보편적인 인식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좀 아쉽긴 해요. 이제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인 만큼 뭔가 이재명 정부의 철학, 가치관 요거를 좀 내세울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사면이 이루어지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니 그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가 제시했던 좀 문제적인 그런 정치인들 사면도 이번에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명단에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정창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들인데요. 국민의힘 예. 계열.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뇌물 또는 이제 대학교의 교비 유용 그리고 뇌물죄 예. 이걸로 사실은 아웃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여권 인사를 갖다가 사면복권하려면은 기계적인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야권 쪽의 인사들도 어느 정도 사면복권해야 되는데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 우리 내가 냈던 거 처리할게 사면 건의한 거 처리할게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한 번 올라간 거 우리가 흔히 낙장 불입이라고 그러는데 이 올라간 게 내려갈 가능성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예. 같이 묶여서 세트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이거 바라보는 국민들도 한편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좀 개운치 않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야 될 거 하는데 뭘 그러냐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논란의 예. 결과 오늘 국무회의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 이 문제가 되는 그 정치인들 사면을 통해서 어떤 후폭풍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 측면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 MBS 여론조사 잘하고 있다 65%까지 다시 네. 올라갔었거든요. 이게 진영 그런데 대결로 가니까 이게 네. 과연 이게 정확한 우리 여론이냐 이게 좀 의문이에요, 전. 근데 이제 조국 사면이 아마 결정이 되면 예. 아마 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흔히 장관들 낙마하고 이러면 한 1% 정도 지지율 떨어진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조국 대표가 아마 사면복권 되면 1, 2% 정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 지지율은 또 시간 지나면 다른 이슈로 또 덮여지니까요. 이달 25일이면은 또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다 계획이 있군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 개혁의 속도예요. 예. 여권이 과연 추석 전에 이런 여세를 몰아서 검찰 개혁의 어떤 명분을 지속할 것이냐, 이제 거기에 국민 여론이 크게 호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예.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아니 어떻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마냥 반길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래도 좀 잠재적인 차기 대권 주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싹 마음이 싹 좋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이제 일각의 소위 이제 그 분석들이 있죠. 예. 사실은 이제 정청래라고 하는 당대표, 여권 내에서는 사실 당대표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인사예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예. 소위 이제 국민의힘의 우경화에 나비 효과가 사실은 크게 미쳤다. 이런 평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여권 내에서 뭔가 좀 견제 카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 예. 그게 하필 이제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이제 때를 같이 하다 보니 일종의 정청래 견제용이다. 이런 이제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이재명 대통령의 카드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일각의 이제 주장이 그런 건데, 예. 저는 이건 너무 나간 주장 아니냐. 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풀지 못한 숙제, 아픈 손가락 이런 정도로 보시는 게 맞고요. 예. 일단 조국 대표가 사면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일단은 재보선이라든지 향후에 지방선거에서 직접 출마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복권되면 예. 또는 직접 출마하지 않더라도 영남권이나 수도권에서 범민주 진영의 어떤 그 진영의 외연 확장에도 기여를 할 거다. 그런 시너지를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 예. 또 한편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복권까지 되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도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당장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부담스럽겠죠. 저 지금 라인업도 엄청 많은데. 이렇다 보니 어, 내부에서 대놓고 이건 안 된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제 속마음 부글부글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다. 뭐 이런 예. 소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사면 시점이 지금보다는 연말이나 연초가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요. 그죠? 제가 지방대 앞서 말씀드렸죠. 그죠? 네.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조국 전 대표도 그렇고 사실은 형기를 절반 정도 하고 나면 물론 뭐 이거는 특사기 때문에 형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형기의 절반을 넘기면은 뭐 사실은 좀 자유롭게 가석방 되는 면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부담 없고 또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도 나 형기 가석방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특사를 된 거다. 나중에 정치권 복귀할 때도 좀 더 자연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그죠. 나 고생했습니다. 네. 저 죄 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제가 예측한 것보다 좀 몇 달 빨리 되는 게 이제 좀 타이밍에 논란이 있어요. 근데 그 예. 타이밍이 왜 빨라진 거냐? 이제 그게 지금 여권 내에 어떤 그 새로운 질서, 이런 어떤 분위기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죠. 야, 이게 조국 전 대표의 심적이 참 궁금하네요. 그래요. 한번 요거 지켜보시기로 하고요. 아, 요거 저기 정청래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요것도 하나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아니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약간 뭐랄까 본인의 어떤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나 지금 요즘 자기 정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자기 정치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역할 분담을 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정청래 대표의 발언 수위가 좀 세고 예. 강경 목소리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좀 여론에 좀 더 신경 쓰는 모양새였잖아요. 예. 이걸 두고 갈등 또는 뭐 자기 정치 이런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뭐 경제 문제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은 내란 종식 이 두 가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에요. 예. 다만 대통령으로서 민생과 경제 통합에 무게를 둬야 되는 입장인 것이고 반면에 당 입장에서는 지층에 당은 뭐 어쨌든 선거를 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다음 선거에서 또 자신들의 미래를 발견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당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당 내입의 강경한 목소리에 좀 더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차원에서 경제나 민생, 외교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실이 주도권을 갖고 예. 그리고 내란 특검, 뭐 검찰 개혁 이런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이 총대를 낸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은 됐다라고 봅니다. 다만 속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에 해도 될 걸 왜 굳이 이번에 할까? 이런 건 이제 속도의 문제잖아요. 예. 시기와 속도 이걸 둘러싸고는 어느 정도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우리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가장 많이 한 얘기가 정무 감각이 없다. 정무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권에는 정무 감각이 있고 컨트롤 타워가 있는지를 사실은 이번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이런 어떤 속도의 차이, 발언의 수위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그냥 살짝 뭐 소위 말하는 향후 정무 조정을 거쳐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뭐 정청래 대표 관련해서 또 무슨 발언이나 나오면 그때 더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대표님, 저희 교수님, 교수님 자꾸 대표님이라고 하죠, 제가? 그렇죠, 되고 싶습니다. 예, 그 교수님,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한번 하죠. 네. 와, 요즘 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뭐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를 뭐 방해해서 아수라장이 되기도 하고, 뭐 장동혁, 조경태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도 나고. 비전을 얘기하기보다는 뭐 탄핵두고 찬탄 반탄 뭐 세대결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당대회가 전환길에게 먹혔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예.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이 사라져 버렸어요. 오로지 찬탄이냐 반탄이냐만 남았습니다. 예. 사실은 이 논란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12.3 계엄 사태 이후에 벗어나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끊어낼 수 있는 계기가 일단 탈당했으니
탈당했으니까 우리는 탄핵의 영향을 넘었다.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예. 그런데 전환길 씨 입당 문제에 대해서 선을 확실히 긋지 못하다 보니 다시 또 12월 3일로 돌아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전환길 씨가 입당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본인의 입당을 밝혔을 때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없다, 손 쓸 수 없다, 그렇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결국 그렇게 방치한 게 전환길 씨한테 당이 이렇게 먹혀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냐라는 통탄이 나오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과연 그럼 앞으로 이제 이 전환길 씨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네. 당장 오늘 이제 국민의힘 선관위 전환길 방지책을 내놓겠다. 그래서 출입 통제도 하고 예. 재발 방지책을 내놓겠다 그러는데 외부에서 전당대회 안에 못 알겠습니다. 들어가면 인터넷으로 예. 떠들겠죠. 거기에 또 휘둘릴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창환 장한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